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2022년 3월 2일 수요일 라이브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AP투자연구소 회사 채널에서 제가 매일 방송도 하긴 하지만 회사 채널에 오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저번 주에 방송을 제가 수요일도 못하고 금요일도 못했죠. 그래서 2주 만에 오늘 뵙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좀 이것저것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저번 주는 방송을 못했었고 이번 주는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시청자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들 별일 없으셨나요? 우리의 별일이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증시가 별일이 좀 생겨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가지고 이것이 증시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현실적인 상황만 놓고 좀 한번 팩트만 놓고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죠. 군사적인 타격을 지금 주고 있는 모습이고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버티고 있는 모습이에요. 싸우고 있죠. 왜? 내 나라에 침범을 했으니 당연히 내 나라 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별사항전의 태세로 싸우는 건 맞겠죠. 다만 알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찌됐건 전쟁의 승리는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일단은 사람들은 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군사협력기구인 나토에 가입을 해놓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군사적인 지원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예요. 미국에서 군대를 보낸다든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군대를 보낸다든지 실질적인 군 병력 투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요. 왜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국도 아니기 때문에 명분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대는 투입이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설령 군대가 투입된다 그런다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굉장히 크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참전을 한다? 그 말은 즉슨 러시아랑 한바탕 하겠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되게 된다 그런다면 전쟁이 단순히 소규모 국지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러시아는 또 알다시피 인도, 중국 이쪽 라인이 러시아의 우방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인도와 중국이 갖고 있는 군사력 또한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전쟁의 확산을 바라지 않는 입장에서 아마 미국과 유럽의 나라들은 절대 군인들을 참전하지 않고 사회적인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러한 압박만 계속해서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들을 러시아가 분명히 캐치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러시아가 캐치를 하고 있었을 거고 푸틴의 입장에서도 내가 군대를 이끌고 우크라이나를 때린다 하더라도 절대 얘네들은 참전하지 못한다. 그러한 계산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러한 일들을 지금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미국과 러시아가 그 다음에 패권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증시에서만 놓고 보자 그런다면 타격과 불안과 이러한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다고 봐요. 이게 주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불확실성이라고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죠. 야, 전쟁을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이렇게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 증시는 매도세가 훨씬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일단 팔고 나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다시 매수를 해도 되니까. 자, 막상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고 나니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 자체는 크게 빠지지가 않고 오히려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원유값도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안전자산인 금과 은 쪽도 많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해외 증시 미국 증시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해외 지수 차트인데 자, 미국 증시를 한번 놓고 보자 그런다면 자, 다우와 나스닥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76, 1.59% 빠졌는데 크게 빠진 게 아니라고 봐요. 그 차트만 놓고 보자 그런다면 자, 막상 전쟁이 시작을 하고 나서 저번 주부터는 오히려 시장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잠깐 조정을 받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 주가 지수는 미국 다우 지수와 산업 나스닥은 오히려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정 기간이 아직 다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왜냐하면 미국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본다 그런다면 미국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굳이 전쟁이라는 이게 이슈가 없었다 하더라도 증시가 미국 같은 경우는 빠져도 이상하지가 않을 자리였어요.
다우와 나스닥은 당연히 나와야 될 조정과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지금 지수가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 지수 한번 봐볼게요. 자, 러시아 지수 보게 되면 지금 이게 러시아 지수 차트인데 얘네들은 나락이죠. 얘네들 보시게 되면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터져서 전 세계 증시 다 빠졌을 때 그때의 수치보다도 지금 더 많이 빠져 있는 게 지금 러시아 지수예요. 어제는 26%가 상승, 한 나라의 종합주가 지수가 26%가 상승이 나왔어요. 한 나라의 종합주가 지수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자고 일어났더니 26% 급등한 거야. 여러분들 평생 사시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 26% 상승하는 거 본 적이 있나요? 저는 20년간 주식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락폭이 러시아가 나왔을 그저께 45%가 빠졌어요. 한 나라의 종합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45%가 나왔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45%씩 빠진 거랑 똑같은 거야. 국가 경제가 파탄난다는 거지.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정부 통제하에 있는 시장이다 보니 이런 게 크게 그건 없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지금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가 보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자, 과연 러시아가 이 전쟁을 계속해서 치르고 있는 사이에 러시아에게 줄 수 있는 압박들은 무엇들이 있나?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민주국가라고 칭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러시아를 지금 철저하게 배제를 하려고 하고 러시아를 철저하게 잡아먹기 위해서 모든 할 수 있는 조치들은 다 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엊그저께 이제 러시아 제재에 같이 동참을 하겠다라고 나왔죠. 어찌됐건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민주국가들이 러시아에게 압력을 가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유럽과 러시아에 이어질 수 있는 가스 관련된 것들이 원활하지가 못하게 되니 원유 가격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국내 증시에서 본다 하더라도 원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빅테크와 스페코 같은 방위 산업주들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데, 이거는 러시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원유와 석유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어찌됐건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국석유,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아침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약간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섣부르게 예상은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증시를 바라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할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거는 말 그대로 국제 정세이기 때문에 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는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위에 높으신 양반들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지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는 건 솔직히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보는 건 뭐냐면, 미국 증시가 어떻든 러시아 증시가 어떻든 전 세계 증시가 어떻든 간에 지금 한국 증시만 놓고 본다 그런다면 한국 증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국내 증시를 돌아와서 한번 코스피 코스닥 지수 한번 봐볼게요. 자, 코스피 코스닥 지수. 자,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1%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어제 미국 증시가 빠졌는데 금일은 코스닥이 지금 1%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증시는 자기 갈 길 간다는 소리예요. 이러한 미국 증시와 지금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난 지가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이미 작년 6월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종합주가지수 차트 보게 되면, 자, 작년 6월 25일이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3316으로. 그리고 나서부터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7, 8, 9, 11, 12, 1, 2, 3, 자, 8개월째입니다. 8개월째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구간이에요. 하락과. 근데 미국 증시는 어떤가요? 걔네들 조정과 하락 나와봤자 이제 2, 3개월? 우리나라 절반도 안 되는 수치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러한 디커플링 현상은 많이 일어났었고, 이러한 디커플링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상승이 나오면 물론 좋겠지만, 하락이 나온다 그래서 꼭 국내 증시 또한 그 하락이 나올 거라고 우리가 볼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용재형, 그럼 이게 그럼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제가 바라보는 시장의 모습은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계속 방송할 때마다 누차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데, 3월달이 끝나야 돼요. 이제 3월달이 끝나게 되게 되면 4월달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3월달에는 당장 다음 주에 뭐가 있나요? 다음 주 수요일날 바로 대선이 있어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누가 되던 간에 결론은 나오겠죠.
누가 되든 간에 결론이 나오게 되면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정책들이 결정이 되게 되고 그 정책에 자금이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련된 시장과 관련된 종목들이 꿈틀꿈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최근에 지금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갑자기 치고 올렸죠. 탈원전 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래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즉 나라의 수장이 바뀌게 되면 그 리더가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시장에 활기가 돕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이 끝나고 나야 되지만 시장이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대선이 이제 당장 다음 주에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뭐 있죠? 바로 4분기 실적들이 지금 속속히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들은 지금 4분기 실적들을 다들 빨리 발표를 해야 돼요. 3월 끝나기 전에 발표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4분기 실적도 3월달에 다 완료가 되고, 자, 그 다음에 3월달에 또 뭐가 있죠? 바로 회계 감사 시즌이죠. 3월달에 다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금리 인상 관련해가지고 3월 말까지 금리 인상을 하겠다 어쩌겠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리 인상까지,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슈가 3월달에 다 마무리가 돼야만 이런 불확실성 부분이 3월달에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4월달부터는 지수가 자리를 잡고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의 무게를 기울이고 갈 수가 있다. 자, 그렇다고 해서 4월달부터 지수가 빠지다가 자리를 잡고 바로 급상승이 나오냐?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절대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V자 반등 절대 안 나와요. V자 반등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빠른 시간 내에 정고점을 뚫어내는 V자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돈의 힘이 필요한데 유동성 장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유동성이 돌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돈의 힘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게 뭘로 증명해 주느냐? 바로 이 거래량으로 증명을 해주는 거죠. 자, 거래소 월봉 차트의 모습인데, 자, 2017년에 고점을 한번 찍고 나서 몇 년간 하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도 엄청나게 빠졌죠. 자, 그리고 나서 빠른 시간 내에 바로 V자 반등이 나와요. 정고점을 뚫어내면서. 근데 정고점을 뚫어낼 때 거래량을 보세요. 얼마가 터졌는지.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거래량이 터져줬습니다. 이때 상승할 때, 작년과 재작년에 지수 상승할 때, 그때는 너도 나도 주식을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기분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암호화폐 코인 시장이 되었던, 그다음에 유가증권 시장이 되었던 간에 너도 나도 다 주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한 해 동안 고점을 찍고 나서 3316을 찍고 나서 7, 8개월 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떨어진 거래량 보세요. 완전한 수급이 없죠. 정고점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고점을 잡아먹는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져줘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매도 물량이 100개라 치면 매수 물량은 매도 물량을 100개를 잡아먹고 또 추가적으로 매수 물량 100개가 들어와야기 때문에 200개가 들어와야 됩니다. 배수가 터져줘야 돼요. 4월달부터 지수가 자리를 잡는다 그래서 종목 지수가 바로 상승이 나오냐? 이미 돈의 힘이 다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승은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4월 이후부터는 어떠한 흐름이 예상되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거래소를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봐서 지금 현재 2700 찍고 있는데 오늘이 뭐 3월 31일이라고 하자. 그럼 내일부터 4월 1일이 시작된다 그런다면 지수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박스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2800과 2600 사이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이런 박스의 흐름을 당분간 보일 확률이 높아요. 바로 상승이 나오는 것보다는. 그러면 이 박스권 매매가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박스권 매매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박스권 매매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테마주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개별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테마주가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진단키트다. 그러면 진단키트라는 이름만 달고 있으면 진단키트가 다 같이 움직이는 게 테마주예요. 개별 장세가 움직인다는 거는 같은 진단키트 내에서도 실적이 정말 눈에 보이고 괜찮은 종목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4월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4분기 실적 발표가 된 기업들 중에서 고점 대비 많이 떨어져 있고 4분기 실적은 탄탄하게 되어 있고 비전이 있는 기업들만 찾아가지고 4월달부터 어떻게 한다? 야금야금 돈 새길 때마다 모아가면 어려울 게 있다 없다? 없다. 지수의 하락폭은 이미 마지막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없이 가져가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전체적인 제가 바라보는 투자의 관점은 현재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3월달이 좀 마무리될 때까지는 너무 성급하게 매매를 하지 말고 현금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차분하게 매매를 하는 게 좋다. 가급적이면 매매를 좀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내가 관심 있는 기업들 찾아가지고 4분기 실적 발표되는 거 확인하고 4분기 실적이 좋은지 나쁜지
고점 대비 몇 프로까지 주식이 빠져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3월 16일 FOMC 영향이 있을까요? FOMC에도 보시게 되면 청천벽력 같은 소리만 안 나오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요. 조금 올라가고 조금 떨어지는 수준이에요. 지금 결국에는 사회적인 이슈로 봤을 때 가장 큰 거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게 마무리가 돼야 뭐 국제 정세가 바뀌든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러나 우리 한국 증시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오늘 중요한 내용들은 다 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돈 막아서 가라고. 펄어비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보세요. 좋잖아. 10만원 미만에서는 차분하게 담아가면 어렵지 않게 돈 벌 수 있는 종목인데, 펄어비스는 게임으로 봐야 돼요. 메타버스는 NFT로 봐야 돼요. 다 같이 봐야죠. 펄어비스는 게임주들은 기본적으로 메타버스하고 NFT도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 게임 쪽들도 이제는 단순히 게임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NFT나 메타버스를 생각을 염두를 해놓고 게임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게임주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으셔야 됩니다. 동국제강도 갖고 있죠. 차트가 이쁘죠. 실적 보세요. 실적 영업이익 순이익이 몇 프로가 뛰었나. 동국제강 공부 한번 해보세요. 동국제강 지금부터 언급해드리는 거 다들 공부해보세요. 동국제강 공부해보고, 하나기술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펄어비스 공부해보고, 카카오 공부해보시고, 카카오 게임즈까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포트에 담고 있다 하더라도 뭐 문제될 수가 있는 포트인가? 없을 것 같은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언급해드린 종목들로만 만약에 포트가 돈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하나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은데. 금요일날 또 만나요. 안녕.